건설안전지도사 2차 실기문제 중에서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문제만 뽑아봤어요. 2019년도에 그 작업면 조도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초정밀 작업 같은 경우는 750 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 럭스 이상, 복톤 작업은 150 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 럭스 이상이에요. 또 이번에 개정된 게 터널 작업면에 대한 조도면이 있었어요. 기출 문제는 근로자 상시 작업 장소의 작업면 조도였고,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하면 막장 구간은 70 럭스 이상, 터널 중간 구간은 50 럭스 이상,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은 30 럭스 이상. 보면 여기 앞에 753을 외우시면 뒤에 거는 그냥 자동으로 헷갈리지 않게 외우실 수 있겠죠. 2022년도 안전난간에 관련된 설치 조건이 어떻게 준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어쨌든 구성 요소는 알고 있잖아요. 상부 난간대가 있고 중간 난간대, 발끝막 입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요거는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사항으로는 상부 난간대가 좀 조건이 많아요. 센치도 많이 나오고, 보통 암기할 때 숫자를 암기하는 게 덜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90cm 암기하시고 120cm 이하 요거. 그다음에 난간 기둥 간격 25cm 요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부 난간대는 일단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를 하고요. 만약에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다 아니면 이상이다. 그거에 따라서 이하면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를 하고요. 만약에 넘는다, 이상이면 2단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간격은 균등해야 돼요. 그리고 최하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인 거예요. 2단으로 설치했는데 만약 70cm 뭐 이렇게 넘는다, 그러면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는 거겠죠. 난간 기둥 간격이 그러니까 세로로 설치되는 게 너무 짧아버리면 굳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발끝막 입판 이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니까 각각 하나씩 쓰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상부 난간대 요거 90cm, 120cm 쓰시고, 중간 난간대 하고 발끝막이니까 10cm 요거 쓰시면 되겠죠. 10cm 이상 또 필요 유지할 거. 그리고 난간대는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거. 그리고 숫자로 나온 게 안전난간에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이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숫자가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그냥 난간 기둥의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당연히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당연히 바닥면 등에 평행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숫자가 암기하기 힘드시면 이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암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 입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각각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준수의 사항을 암기하면 이제 5가지 이상이 되니까, 첫 번째로 상부 난간대는요 90cm, 120cm, 60cm 암기하시면 돼요. 120cm 원래는 90cm 이상 지점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를 하는데 그게 120cm 이하면 중간에 설치를 하고, 중간 난간대를 중간에 설치를 하고, 만약에 120cm가 이상이다 그러면 2단으로 설치하는데 균등하게 설치하래요. 그 대신 최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발끝막이 파는 이제 그 재료 뭐 기구 뭐 공구 같은 게, 작은 공구들이 그 바닥에서 떨어뜨려서 밑에 이제 근로자들을 다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발끝막이 판을 올려서 10cm 이상 정도 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그리고 난간대는 2.7cm 이상의 지름을 가진 금속재 파이프로,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이번에는 추락 방호망이 두 번 나왔어요. 2015년도와 2023년도에 나왔고, 이 추락 방호망의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 자, 원래는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추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설치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수락 방호망이 설치가 안 되면 안전대 착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라는 건데, 여기서는 추락 방호망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당연히 작업면으로 가까운 지점에 설치를 해야 떨어졌을 때도 그 위험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작업면 여기였을 때 요 10m 초과하지 않고 여기에 그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10m.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낙하물 방지망 같은 게 20, 30도를 유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평으로 설치를 하고 망의 처짐은 그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거. 요 망의 처짐을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에요.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리고 이 추락 방호망이 건물 외부로 바깥쪽으로 설치를 할 때는 요 내민 길이가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추락 낙하물 방지망 같은 경우 2m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크잖아요. 크니까 당연히 내민 길이도 크겠죠. 3m고 낙하물 방지망은 2m예요. 그물코가 작다면 그 작은 그 재료나 공구들도 떨어져도 그 추락 방호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방지할 수 있으니까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추락 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그 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개구부가 문제가 23년도에 나왔어요. 요거는 뭐냐면 개구부라고 하는 거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뭐를 설치하냐면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를 해서 방호 조치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호 조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만약에 어두운 장소다 하면 여기가 개구부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직형 추락 방망은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그리고 앞에서 추락 방호에서 말했듯이 작업 발판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추락 방호망을 설치를 해야 되고, 추락 방호망이 설치가 안 되면 안전대를 착용할 수도 있도록 해서 추락 위험을 방지를 해야 되는 조치를 사업주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를 해라. 그리고 21년도에는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가 25점짜리로 나왔고, 뭐냐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집안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축물이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시공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자연적인 하중, 지진, 진동, 충격 이런 거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해라. 세 번째로는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런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6가지에 대해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보면 이게 뭐 25점짜리가 5점짜리로 또 빼 나와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요거는 각각 다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는 집안의 붕괴, 토석의 낙하에 의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때 위험 방지 조치는 뭐를 해야 되냐면, 집안은 안전한 경사로로 하고, 여기서 경사에서는 굴착면 경사 그거에 대해서도 외워야 되죠. 그것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거는 뒤에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더 외울게요.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토사의 붕괴 또는 낙하의 원인이 되는 당연히 빗물, 지하수를 배제할 것. 깽내에서는 낙반, 떨어지는 거. 그리고 측벽에 붕괴가 위험이 있으면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일단 문제에서 뭐 집안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이 말이 나오면 요거에서 이제 연상돼서 쓰셔야 되겠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토석의 낙하를 제거하거나,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해요? 옹벽과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토사 등의 붕괴를 할 때는 항상 흙막이 지보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낙하의 원인이 주 원인이 되는 것들이 지하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그리고 객내에 낙반 측벽이 있으면 지보공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두 번째로 구축물이 많은 하중에 의해서 발생할 때 전도되거나 폭발 위험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계 도면 시방서 그리고 설계 도서를 준수해서 요 내용을 참고해서 준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6가지는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게 있고요. 인위적인 게 있어요. 자연적인 뭐 지진, 동해, 부동치마로 균열 비틀림이 생겼을 때는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 굴착, 항타로 인해서 치마 균열이 발생하면 당연히 붕괴 위험이 예상되니까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중이 늘어나서 뭐 자체의 무게, 자연적으로인 적설, 풍압 이런 하중이 부과되면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면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 화재 등으로 구축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구축물을 재사용하면 당연히 안정성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거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부를 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요거에 대해서 안정성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집안의 붕괴 토석의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 방지 조치. 여기서 핵심 단어로 보면 안전한 경사, 낙하 위험으로 옹벽, 흙막이 지보공, 토사 붕괴 낙하 위험 당연히 지하수 배제. 낙반 측벽에 대한 거는 지보공, 부석을 제거하는 제거를 해야 되고, 각종 하중에 대해서 위험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도서를 준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안정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자연적인 지진, 동해, 부동치마로 인한 균열 비틀림, 인위적으로 옆에서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을 했을 때의 치마 균열, 그리고 자체의 하중이라든지 하중이 계속 부가가 돼서 붕괴 위험이 추가로 되면 그때도 안정성 평가,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때, 구축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가 재사용할 때, 그리고 주요 구조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을 할 때, 그리고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꼭 안정성 평가를 해라. 그리고 2020년도에는 와이로프 폐기 기준이 나왔어요. 요거는 뭐 기사 문제부터 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없죠. 근데 이게 와이어로프가도 있고요. 문제가 달기 체인이 있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건설안전지수사 기출문제는 와이어로프였지만 어쨌든 달기 체인도 같이 외워볼게요. 그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개를 숫자를 먼저 외우세요. 10 헷갈리니까 17 여기는 17이에요. 와이어로프는 17. 달기 체인은 50이에요. 50. 그래서 여기를 7%를 여기다 갖다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와이로프 같은 경우는 이음매가 있는 거, 두 번째로는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 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거예요. 이상. 지름의 감소가 지름이 있으면 지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것. 달기 체인 같은 경우는 50이에요. 50. 달기 체인 제조된 때에 길이가 5% 초과했다는 얘기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원래 제조될 때보다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해서 감소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단면 지름이 10% 초과해서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심하게 변형돼서 부식된 거고요. 여기는 체인이니까 균열이에요. 균열이 있어서 심하게 변형된 것. 다시 와이로프는 17이에요. 17. 그리고 달기 체인은 50이에요. 50. 그래서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세 개는 초과예요. 초과. 해서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것. 달기 체인이 원래 제조된 때보다 5% 길이가 초과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링의 단면 지름은 달기 체인 제조된 때에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해서 감소한 것, 줄어든 거예요.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2015년도에 말비계 조립지 준수 사항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조항에서는 3가지인데 요거를 풀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에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주부재와 수평면, 그러니까 수평면 이렇게
말비계가 있으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 사이에 벌어지지 않도록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할 것. 그리고 이 높이가 2m 이상이면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자, 지주부재라는 말을 세 번 쓰면 되겠네요.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지주부재 수평면 기울기 75도 이하,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를 할 것. 그리고 작업 발판포 40cm 이상으로 할 거. 언제? 높이가 2m 이상일 때. 그리고 당연히 근로자 양쪽 부분에서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3년도에 국소 배기 장치 덕트 설치 기준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아무래도 짧아야지 잘 통과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굴곡부도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접속부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어요. 걸리는 부분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청소는 당연히 하기 쉬운 구조.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 속도를 유지를 하고 너무 늦어도 잘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빨라도 이게 화재라든지 그런 위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송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것. 그리고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2015년도에는 타워 크레인의 그 자립고 이상의 높이를 설치할 때 지지 방식별 준수 사항이 나왔어요. 그 지지 방법으로는 벽체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와이로프 지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를 일단 암기하시고 벽체 지지, 와이로프 지지가 있어요. 그러면 벽체 지지하는 방법에 벽체 지지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그 서면 심사, 이게 이제 시행 규칙에 나오는 부분인데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서 설치를 할 거. 이미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를 등에 따라 설치할 것. 만약에 서면 심사가 없어서 서면 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래요. 표준 방법으로. 근데 누구냐면 전문가는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 산업안전지도사. 전문가의 확인이에요.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연상할 수 있으니까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지도사.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을 시킨다 아니면 시설물에 지지를 하는 경우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를 하면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할 거면 매립이나 간통 을 하는 수준의 이상으로 튼튼하게 고정을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시설물에다 할 때는 이 시설물에 구조적으로 안정성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타워 크레인을 지지하려고 하는데 시설물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를 할 것. 와이로프 지지하는 경우는 요 사항은 똑같아요.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나 제조사 설치 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로프의 방법이 나와요. 와이로프를 고정을 할 때는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하고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타워 크레인 있으면 이렇게 와이로프를 고정할 때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 4개를 하래요. 4개 이상을 해야 되고 요 설치 각도는 같은 각도로 설치를 할 것. 와이로프를 고정시킬 때 클립 샤크를 사용을 해서 견고하게 고정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강도와 장력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고 클립과 샤클의 산업안전 표준 기준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있다 보니까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해요. 이번에는 2013년도에는 크레인을 사용해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에요. 준수해야 할 사항 5가지고요. 5가지. 자, 여기서 인양한 화물을 가지고 밀당하지 말래요.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고 위험물 용기는 뭐 화재에 떨어졌을 때 폭발이나 누출로 그 근로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같은 위험물 용기는 더 한번 보관함이라는 것에 담아서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세 번째로는
그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 튕기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직접 분리하지 말아라. 근로자는 당연히 출입을 통제하고 그 화물이 위에 있을 때 당연히 머리 위로 통과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는다. 크레인을 사용할 때 근로자가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인양할 화물을 가지고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말아라. 위험물 용기는 당연히 보관함에 담아서 운반을 해라.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지 말아라. 근로자를 출입 통제를 해서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인양물 화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을 것. 19년도에는 고소작업대가 나왔어요. 설치 기준도 나오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안전보건 규칙 같은 경우는 설치해야 되는 그 경우도 있고 이동시 준수사항도 있지만 사용시 중수사항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출문제가 아니었는데 요것도 나올 수 있겠죠. 같이 보면.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설치할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챙겨서 꼭 설치를 해라. 위험하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작업대를 올릴 때 고소작업대에 작업대를 올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와이로프와 체인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유압에 의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와이로프는 당연히 끊어지면 안 되겠고 유압은 그 위치에 해당되는 압력을 정확히 유지를 해서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방지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와이로프나 체인으로 올린다. 그러면 와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서 작업대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율을 정했어요. 5 이상으로 할 것. 유압에 의해서 올리거나 내리면 당연히 그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서 이상 저하를 막아라. 건가 방지 장치를 갖춰서 압력의 이상 상승을 막아라. 네 번째로는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해서 운전하지 말아라.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넘어지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리고 작업 때는 전격 하중을 표시를 할 것. 거기에 또 전격 하중 이상의 하중을 실어버리면 전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안전율은 5예요. 아까 와이로프 또는 체인을 가지고 올리거나 내릴 때도 역시 안전율이 5였죠. 작업 때도 역시 안전율 5예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작업대에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했을 때 사람이 중간에 끼거나 건물과 사이에 끼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위에서 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드와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할 것. 조작반의 스위치는 명칭과 방향을 표시를 정확하게 할 것. 그 설치할 때 꼭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작업대 부분이 있는데 작업대를 와이로프와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와 유압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와이로프로 체인으로 할 경우는 끊어지지 않도록 그 안전율을 5 이상으로 하는 거를 써야 되고요. 유압에 의해서 올리거나 내릴 경우는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서 이상 저하를 방지를 하고 건가 방지 장치를 갖춰서 압력이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붐의 최대 지명선을 초과해서 운전하지 말고 그리고 끼임 충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하고 스위치는 이제 명확하게 방향 표시를 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이 또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여기는 꼭 체크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준수사항은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를 하래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웃트리거, 브레이커 확실히 사용을 해라. 만약에 그 이동식이 아니고 고소작업대를 이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같은 경우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걸리면 안 되니까 위에 있을 때 너무 올리고 나서 그 이동을 하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작업대는 가장 낮게 내릴 것. 당연히 작업대를 태우고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동 통로가 볼록볼록한 부분이 있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서 이동을 해라. 작업대는 가장 낮게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면 안 되고 바닥이 아무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해서 하고 이번에는 이거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사용시 준수사항이 있어요. 사용시 준수사항. 근로자 측면이 있고요. 근로자.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제 전로. 그리고 실제 그 고소작업대에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업대, 뭐 전환 스위치, 작업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근로자가 작업을 하니까 개인 보호 같은 거 착용을 잘 해야 되겠고, 작업 구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꼭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게 고소 작업대니까 위쪽은 조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조명이. 그래서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를 해줄 것. 전로에는 이제 근접을 해서 이제 감전사고나 이런 게 할 수 있으니까 꼭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작업 감시자를 배치해서 감전사고 방지를 하고, 작업대 고소 작업대의 작업대는 점검을 하고 품 작업대도 당연히 이상유무를 체크해서 점검을 하고,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 이용해서 고정하지 말 것. 만약에 전환 스위치가 그 물체가 이탈해서 어쨌든 뭐 어떻게 동작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근로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작업대는 전격 과정을 초과해서 물건을 씻거나 당연히 안 되겠죠. 작업대의 분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당연히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사용 시 중수사항은, 근로자는 당연히 개인복을 사용하고요.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도 방지해야 돼요. 관계자 아닌 사람,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를 하고,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로 근접하는 경우 꼭 조치를 하고, 작업대는 붐이나 작업대는 정기점검을 해서 각 구위의 이상 유무를 꼭 체크를 할 것.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해서 고정하지 말고, 전격 하중 초과해서 물건 씻지 말고, 그리고 분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항타기도 많이 나왔죠. 항타기도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이 좀 이게 나왔죠. 점검 사항. 그리고 넘어짐 방지 조치 이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조립 해체하는 경우 준수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같이 해볼게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권상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그 와이로프런지 그거를 감아서 그 항타기에 그거를 고정시켜서 땅에다 이제 박던지 빼던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상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권상기 관련된 걸로 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세기 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죠? 조립 해체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가 정한 그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이제 조립 해체할 때 점검 사항이에요. 점검 사항. 요게 많이 나오죠. 요거 뭐 기사 문제도 많이 나왔죠. 여기선 권상이 3개고요. 본체 3개, 리더 하나예요. 리더 하나. 당연히 권상용 하면 거기에 당연히 와이로프도 있고 드럼, 도르래가 세트잖아요. 세트에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그리고 그게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 세기 장치 꼭 이상 유무 체크하고, 전체적으로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또 본체에 부속장치 부속품의 강도랑 부속장치 부속품의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있는지 먼저 보고, 또한 풀림 손상 여부를 체크를 하래요. 그리고 리더의 버팀 방법,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전체 7가지고 아까 권상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권상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권상 우리 연상하듯이 와이로프 있고 드럼 있고 드롤에 있으니까 그거가 잘 부착되어 있는지, 또 그거를 사용할 때 그게 막 감기거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또는 세기 장치에 기능 이상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설치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본체나 부속 장치 부속품에 강도는 적합하고 손상 마모 변형 분식이 없는 걸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고, 리더의 버팀 방법과 고정 상태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고, 항타기 항발기도 이제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약한 집안에는 당연히 지지 구조물로 치마 방지를 하기 위해서 깔판 받침목을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지지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웃트리거 받침이에요. 요게 치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판 받침목을 설치를 하고,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내력을 확인해서 내력이 부족하면 보강을 해라. 그리고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웃트리거 받침이죠.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말뚝 또는 세기를 사용해서 고정을 시켜라.
궤도 또는 차로 이동가, 궤도 이렇게 바퀴가 배도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불시에 이동하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레일 클램프 세기를 고정시키고 그걸로 고정을 시키고 상단 부분에는 버팀대, 버팀줄 고정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등을 고정을 시킬 것. 넘어짐 방지 조치, 항발기, 항타기, 넘어짐 방지 조치는 연약한 지만의 지지구조물 침하 방지 위해서 깔판, 받침목 설치를 하고 시설이나 가설물에 설치를 하면 내력이 부족하다 하면 보강할 것.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꼭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서 고정을 시킬 것. 레일로 되어 있는 항타기나 항발기는 꼭 레일 클램프나 쐐기로 고정을 시킬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티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할 것. 2016년도에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 나왔어요. 문제가. 종류를 쓰라고 했고 조립 등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쓰라고 했어요. 요걸 이제 나중에 다 조립 등으로 바꿀 거예요. 조립 등. 종류로는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밍 폼, 거푸집과 작업 발판 일체로 된 거푸집 등 이게 있어요. 그 준수 사항으로는 갱폼이랑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밍 폼 이렇게 나뉘거든요. 조립 준수 사항. 갱폼이랑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갱폼의 조립 등 조립 이동 양중 해체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외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하는 할 때 준수 사항 이렇게 있어요. 갱폼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근로자 얘기가 나오죠. 근로자한테는 그 조립 등 작업의 절차나 범위를 꼭 알려주고 근로자가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으로 출입할 수 있는 꼭 이동 통로를 설치해주고 갱폼이 잘 지지가 되어 있는지 고정 설물이 이상 유무가 있는지 꼭 수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면 교체하도록 하고 그 갱폼을 여기서 조립 등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인양 장비에 매다는 게 중요해요. 인양 장비에 매달고 나서 실시를 하고 매달기 전에는 절대 해체하면 안 돼요. 갱폼 인양 시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절대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 인양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작업 절차 범위, 작업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근로자가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 작업 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만들어주고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근로자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갱폼 자체 얘기를 하면 갱폼을 지지하는 뭐 고정설물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꼭 교체를 하도록 하고 꼭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조립 등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슬립폼, 클래밍 폼, 터널 라이밍 폼 같은 경우는 그 거푸집 부재의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하고요. 근로자 출입을 꼭 금지시켜야 되겠죠. 왜냐면 조립 등 작업을 할 때 이 작업 등으로 인해 장비의 고장이나 오조작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 조치를 하고 거푸집의 갑작스러운 이탈 또는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꼭 콘크리트 양생 기준을 준수해서 할 것.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꼭 거푸집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조립 등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기타의 그 일체형 거푸집, 가로부패 일체형 거푸집 조립 등 작업을 할 때는 거푸집 부재의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고 위험한 곳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를 하며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꼭 준수를 하고 조립 등 작업할 때는 거푸집을 인양 장비에 꼭 매단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를 위험 방지 조치를 해라. 그리고 요거 개정됐죠. 요거 구찰면의 기울기 기준 모래의 연암 및 풍암, 경암, 그 밖에 흙 암기하셔야 되죠. 1.8, 1.0, 0.5, 1.2예요. 요 순서 요거 숫자 헷갈리지 않으시게 1.8, 1.0, 0.5, 1.2 이것도
또 암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